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인지심리학 교과서나 인지심리학 연구물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도박과 관련된 현상이죠. 바로 확률. 이 확률 판단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연구에서 정말로 많이 등장하고요.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바로 확률 판단과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현상도 있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인지심리학자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너먼 교수는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재밌는 현상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카네만, 에머스 트베스키, 그 외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도박사의 오류의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도박사의 오류,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이 도박사의 오류는 도박적인 순간에 혹은 상황이 더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보면요, 동전을 던집니다. 그런데 8번을 던지는데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겠죠? 그런데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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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패턴과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패턴 모두 동전을 8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과 뒷면의 그 수많은 패턴 중에 확률 값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것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뭐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사실 이걸 저는 예전에 모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침 프로그램에 패널로 가끔씩 출연할 때 너무 잘 느꼈어요. 딸, 아들, 딸,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난 집은요, 그냥 아이를 많이 낳으셨기 때문에 섭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만 7 혹은 딸만 7명 딱 낳은 집은 진짜 엄청나게 섭외가 잘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소개가 되죠. 이렇게 희귀한 집안이 있다고. 자, 우리는 왜 같은 패턴, 확률적으로 같은 패턴인데도 왜 한쪽은 더 흔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다른 쪽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한 순간의 결과는 다음 순간의 결과나 이전 순간의 결과와 무관하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 뒷면 어느 게 나왔던 그 다음에 던지는 동전의 앞면, 뒷면과는 서로 독립적이다,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되게 재미있게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건과 사건, 이벤트와 이벤트 혹은 시도와 시도가 서로 구분되어 있고 독립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의외로 자주 까먹는데, 왜 까먹느냐?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맥락이 있거나 스토리가 있는 식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관한 일도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딸, 아들, 딸, 아들, 딸 막 이렇게 7명을 낳은 집안에서 8번째 자식은 누가 나오는가? 그럼 사람들이 이래요. 뭐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사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심드렁한 반응, 즉 일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아들을 7명 혹은 딸을 7명 이렇게 연속적으로 낳은 집안에서 그 8번째 자식을, 왠지 딸이 7명 나왔다면 8번째 자식은 아들이 나와야 마땅한 것 같고, 아들이 7명 연속적으로 나왔다면 8번째는 딸이 나와야 이젠 뭔가가 세상이 바르게 똑바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마치 그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저는 이 현상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제가 예전에 모 인터넷 게임 회사에 밤에 전화하신 고객들이 너무 콜센터 분들을 괴롭혀서, 그리고 너무 폭언을 많이 하셔서 그 전화하신 분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기다릴 때 배경음악, 이걸 좀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전화하신 분들의 녹음된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다양한 불만들을 들을 수 있었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 맞고를 2만 판을 쳤는데 아직 5강이 안 나왔대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건 너희들의 음모래요.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무언가 큰 엿을 매기려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래요. 2만 판을 치든 10만 판을 치든
한 판을 쳤든 2만 한 번째, 10만 한 번째, 혹은 두 번째 여기서 무언가가 나올 확률은 동일하죠. 그런데 이게 동일하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일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특히 그런데 어디에 많냐면 서양보다는 동양이 더 많아요. 왜일까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양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향성이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도 독립적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러면 서양인들은 도박적인 것에 있어서 혹은 다른 일반적인 모든 현상들에 있어서 오류가 없냐? 반대 형태의 오류가 더 많죠. 무슨 얘기입니까? 5강에 나왔으니까 계속 나와야 된대요. 이겼으니까 다음도 이겨야 된대요. 뜨거운 손 오류, 핫핸드 팔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도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확률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판단을 많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이젠 안타를 칠 때가 됐는데, 이젠 손님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 거야. 이런 모든 종류의 오해들은 무언가의 근거 없이 기다리게 만들고 무언가의 근거 없이 기대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죠. 그런 것이 도박이라고 하는 잘 설계된, 그리고 도박장이라고 하는 좀 더 시스템화된 곳에서 우리가 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도박에 빠진 분들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분들이 못나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못난 거지, 그 사람들의 못난 측면이나 잘못된 지적 능력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승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시도하고 계속 머무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터지면 진짜 끝내준다. 한 방이다. 자, 그런데 이걸 심리학과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연구했습니다. 사실 기대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 도박은 하면 안 되죠. 사실 복권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 가치라고 하는 건 뭘까요? 딸 수 있는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의 최종 결과값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10%인 그런 도박이라면 그러면 기대 가치는 10,000원이죠. 10만 원 곱하기 0.1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10만 원이 필요하다면 달라지겠죠. 1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10만 원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3만 원이 있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분은 그 10만 원을 딸 확률이 지극히 낮은 그 도박을 할 수도 있겠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도박 중독에 빠지고 싶다는 겁니다. 효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10,000원이나 20,000원, 30,000원 같이 적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많은 도박과 관련된 시설에서 의외로 그렇게 많은 돈을 날린 분들인데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내가 방금 전에 5천만 원 잃고 나온 사람이야. 그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궁지에 몰려서 차비 달라, 혹은 뭐 잠깐 좀 빌려달라 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걸 거의 갚질 않아요. 왜일까요?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한테 빌려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박 중독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받았던 지인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더 놀라운 건 100만 원을 땄는데도 안 갚아요. 왜일까요? 10만 원이 원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2만 원만 있어도 진짜 행복하게 설렁탕을 사 먹고, 그 다음에 호빵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도 사 먹거든요. 작은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걸 가지고는 요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식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전에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박 중독에 빠진 그분이 제일 어이없어하는 프로그램이 그 만원의 행복이었습니다. 큰 걸 가지고 해야만 효용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내가 메꿀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작은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어렵죠. 사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돈에 제목 붙이는 습관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제목을 붙인다. 무슨 뜻일까요? 이 2만 원은 새로운 머플러 사야 돼. 내가 머플러 가지고 싶었거든. 이 5천 원은 오늘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밥 먹을 돈이야. 그리고 이 15,000원은 내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김경일 교수의 책을 사기 위한 돈이야. 이렇게 똑같이 4만 원을 지갑에 놓고도 이 2만 원, 이 5천 원, 이 15,000원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되게 재밌게도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돈을 버는 이유는 쓸 곳이 있어야 돼요. 쓸 곳이 없는, 용처가 없는 돈은 굉장히 허망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망하게 날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날린 돈보다 사이즈가 많이 적은 돈은 이젠 의미가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돈을 위해서 정말 더 떨어지고 있는 확률을 얼마든지 버텨낸다는 거예요. 사실 복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을 연구하고 있는 모든 심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기대값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권을 사느냐? 복권을 사는 1,000원 효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1,000원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은 복권 안 살 수 있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아놓는 과정이 바로 뭐냐? 돈의 용처들을 제목을 잘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언젠가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용돈을 10만 원 주시든 100만 원 주시든 그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돈은 여기, 저 돈은 여기 이렇게 어디에다 돈을 잘 써야 되는지를 돈의 용처와 제목 붙이기를 잘 해놓는 교육을 시켜보십시오. 제가 아는 유대인 심리학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군요. 우리보다 돈 잘 버는 인간들 처음 봤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를 잘 알고 돈 잘 버는 재주가 있는 그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만 보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저희에 대한 찬사를 보내다가도 아직 경제교육은 우리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니네. 뭘 못하는 거니? 항상 이러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너무 안 가르친대요. 쓰지 말고 저축하라는 얘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돈의 크기에 대한 다양한 효용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겠죠. 이게 의외로 떨어지는 확률, 상식적으로 안 좋은 확률인데도 얼마든지 도박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